여기 문제 제목이 약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정수 n을 입력받아서 약수를 모두 더한 값을 지금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2를 더하면 28이 나오고 이제 5를 넣으면 6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약수라는 거예요. 약수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더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약수를 보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래요. 그리고 더하면 28이래. 그리고 5의 약수는 1, 5래요. 더하면 6이래요. 자,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약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약수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약수는요, 별게 아닙니다. 주어진 값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무언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숫자를 약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12의 약수의 합을 보면 12와 1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2, 3, 4인데 12는 5랑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값을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계속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것들, 이게 약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몇 가지. 자, 첫 번째, 12의 약수 합인데 그럼 몇 가지 증가할 것인가? 12를 1부터 나누는 건 알겠는데 어디부터 나눠야 돼? 당연히 12까지 나눠야 되겠죠. 왜냐면 12 약수니까. 그러니까 5의 약수다. 그러면 5 나누기 1부터 5 나누기 5까지 증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누어 떨어지는 값들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n값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1씩 증가시킨 다음에 걔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대충 여기까지 생각됐으면 이제 코드로 옮기는 작업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야 돼요. 첫 번째는 n이 주어졌을 때 n의 약수가 뭔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약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약수부터 구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어진 숫자에 1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 주어진 숫자까지 나눠보는 거죠. 12의 약수다. 그러면 12를 1부터 나눠서 12를 12까지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폰문으로는 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계속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얘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n값에 i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녀석은 약수다. 그럼 일단 약수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n의 약수 해가지고 i를 찍으면 n의 약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2의 약수 1, 2, 3, 4, 6, 12. 5의 약수 1, 5. 나타나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하고 보면 똑같죠? 1, 2, 3, 4, 6, 12. 그리고 1, 5.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 약수를 누적합을 시켜야 되죠. 1 나왔다. 그럼 2를 더하고 5 나왔다. 거기에 5를 더하고 어디에? answer에다가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answer에 i의 값을 누적시키면 돼요. 자, 얘를 잠깐 주석 처리해주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8과 6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약수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봅시다. 그리고 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으면 남겨도 되고요. 굳이 주석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실행부터 꼭 해보라고 했어요. 자, 코드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일단 테스트 통과가 2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출 후 채점하기. 자, 통과가 됐고요. 여러분들 통과하고 나서는 요거 한 번씩 봐주면 좋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였고, 그 다음에 쭉 찾아봤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봐주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풀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찾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n을 주고 n을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 나누기 2는 뭐 1.1이다. 그럼 이 나머지 1을 찾는 문제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10을 줬어요. 그럼 10을 얘도 1부터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머지가 1이 나오는 놈이 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반복을 통해 가지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한다라는 건 대충 직감적으로 알겠어. 근데 항상 반복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언제까지 나눌 거야? 이거에 언제까지?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숫자까지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면 10 이상을 나누면 그때부터 나머지가 10이 돼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숫자만큼 나는 반복시킬 거야.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힌트가 하나 있죠. 가장 작은 자연수.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먼저 발견한 놈이 된다라는 거죠.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1로 나눴더니 나머지 1이 나오네? 그럼 뭐야? 1보다 큰 놈은 없죠. 그럼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포문을 써서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나눠갈 것인지. 두 번째, while문을 써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첫 번째로 발견한 놈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서 뛰쳐나올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일단 코드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일단 코드로 옮기기 전에 얘를 일단 n이라는 놈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얘를 계속 이제 나눠봐야 되겠죠. n이랑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잖아. 그래서 while문으로 맨 처음에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다수 포문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while문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계속 돌 거예요. 그냥 영원히 돌 거야.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애들은 unreachable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i라는 값을 계속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눠갈 거냐? 이 i가 n이랑 나눠졌을 때 그 나머지가 1이 나오면 브레이크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1이 나오지 않으면 이 i는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계속 증가되면서 n과 나눠보고 1이 딱 나오는 순간에 탈출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탈출하면 안 되죠. 이 i가 어떤 값인지를 answer에다가 남겨놔야 그래야 결국에 이 값이 로 도출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봅시다. 코드 실행을 먼저 시켜주고요. 테스트 통과했죠. 그 다음에 제출 후 채점. 자, 그러면 여기도 가장 빨리 된 건 0.001초인데 오래 걸린 건 4.55ms죠. 그래서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문으로 푼 사람도 있고 while문으로 푼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는요, 이 효율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풀면 끝나. 근데 나중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게 더 빠르다라는 좀 판단 기준이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면
대소문자가 섞여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이렇게 돼 있는데요. P와 Y 모두 하나도 없는 경우 항상 true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P도 0이고 Y도 0이면 얘는 true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함정이야.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자, 다만 이런 케이스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진짜 P와 Y가 없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그리고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소문자로 변경하면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맨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쪼개야죠. 하나씩 쪼갠 다음에 숫자를 세면 돼요. P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P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Y면 Y에다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해놓고 두 개가 개수가 같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문제죠.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얘는 소문자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대문자나 소문자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하나씩 잘라서 가져오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숫자를 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뭉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져오면서 이걸 더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다 마는 거야. 다 풀어놓고. 안타깝잖아. 끝까지 다 와놓고 못하는 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서 투 로어 케이스로 문자열을 소문자화 시킨다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꺼내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장 간편한 방식은 이 로우 케이스, 로우 스트링 여기서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자씩 무조건 잘라낸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하나씩 꺼내오는 방식. 자, 포문을 통해 가지고요. 이터레이터 이렇게 잘 나온 내용을요. 한 자씩 한 자씩 스트링으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string str 해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건 한 자씩 꺼내지느냐를 먼저 봤어야 맞아요. 사실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PPOOOYY 그 다음에 PYY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 P야 Y야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얘 P야 얘 Y야 P야 Y야 그 다음에 맞으면 하나씩 카운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f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if 만약에 이 str의 값이 문자열은 무조건 equals로 비교하라고 했죠. P냐 물어보면 되고요. 또는 y냐 물어보면 돼요. 뭐 if를 쓰던 else if를 쓰던 이건 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카운트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P가 나타났을 때는 얘 P 하나 들어갔어. Y가 됐을 때는 Y가 하나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세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P 하나, 뭐 Y 하나, 그 다음 P 하나, 또 P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그게 변수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P를 담는 P 변수 하나에다가 Y를 담는 Y 변수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P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P를 증가시켜주고요. Y가 나타났다. 그러면 Y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뭡니까? P와 Y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nswer에는 결국 뭡니까? P와 Y가 같은지를 물어보면 되잖아. 비교 연산에서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P, Y 어느 것도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true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P도 0이고 Y도 0이면 당연히 같게 나와야 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P도 Y도 없는 그냥 A, B, C 이런 걸 하나 넣고요. P도 없고 Y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해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경우 true, false, true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한번 붙여놓고 가보면 되죠.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없애주면 되고요. 수문자 뭐 이런 것도 없애주면 되고. 자, 또 하나 이 answer라는 거 나는 이 변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answer를 지워주고 이 answer 자리에 얘만 넣으면 되겠죠. 반환하는 값은 p와 y가 같은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코드 실행 모두 통과됐죠. 자, 제출 후 채점하기 해서 진짜 다른 테스트에서도 통과가 되는지 봅시다. 자, 얘가 완성이 됐는데 내가 이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했죠. 가장 빠른 것과 가장 적은 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고. 자, 0.13ms가 가장 빨랐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가장 느렸던 건 아까 보니까 0.6 몇 있었던 것 같은데 0.69ms가 가장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안 배운 방식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곧 배울 내용이지만요. 이 문자열이라는 건 문자 배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배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문자 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o 캐릭터 어레이라는 걸 쓰면요. 얘네가 캐릭터 어레이 형태로 반환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향상된 폰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o 한 다음에 얘도 향상된 폰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얘는 숫자나 마찬가지니까 equals라는 메서드를 굳이 안 써도 됐죠. 그리고 if c는 y. 그래서 p를 증가시키고 y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 ARR 넣는 거 너무 귀찮은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내용이죠. 여기 포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코드 실행, 반드시 코드 실행을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면 가장 빠른 게 0.02 정도 나오고요. 가장 느린 게 한 0.06 정도 나오죠. 비교해 봅시다. 0.02에서 0.06 밀리세컨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스트링을 스플릿하는 것보다 캐릭터 배열로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빠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트링은 클래스잖아.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를 다루는 것보다는요, 순수 문자나 순수 숫자를 다루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을 할 때는 스트링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위에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이런 코딩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이 어떤 연산의 속도나 효율성을 중시할 때는요, 순수 문자열 쪽으로 끌어당겨 와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고 효율 면에서도 유리해요. 이 문제는 제곱근 판별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있죠. 제곱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2의 제곱이 4다. 그러면 4는 2의 제곱인 거고요. 2는 4의 제곱근이에요. 근데 이 제곱근은요, 절대로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소수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간에 n에 대해서 이 n의 양의 정수가 x의 제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곱이라면 이 제곱근, x의 제곱이라면, 즉 뭐냐면 이 x가 제곱근이라는 거죠. 자, 제곱근에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제곱을 리턴하고요. 제곱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2를 리턴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n은 아까 우리가 세봤지만 50조였죠, 50조. 그러니까 얘는 인트로 담을 수 있는 놈이 아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121은 제곱했을 때 얘 제곱근은 11이니까 그렇죠? 11 곱하기 11하면 121 나오죠. 그러니까 11에다가 2를 더해서 12의 제곱인 144를 반환하는 거고요. 3은 누구의 제곱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3도 제곱근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메서드를 사용해 보면 뭐 1점 몇몇 몇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내놔라.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일단은 제곱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구하는 메서드는요. 제곱근을 구하는 스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구하는 포우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내가 방금 구한 제곱근이 맞냐를 판단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건 이 제곱근을 실제로 제곱을 해봐. 그리고 주어진 n과 같은지 비교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곱근이 2야. 그럼 이걸 실제로 제곱해봐. 그리고 4 맞아? 주어진 값과 비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코드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n은 제곱근이 맞느냐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곱근이면 이제 그 제곱근에 플러스 1 해가지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내놓고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는 n의 제곱근을 구해서 얘를 제곱했을 때 이때 n하고 같느냐를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내용이 그런 거였죠. 자, 그럼 일단 이 n에 대한 제곱근을 먼저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인트 루트라고 하나 잡아놓고요. 자, 매스에 아까 제곱근 구하는 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스쿼시라고 여기다가 n 값을 넣으면요. 제곱근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더블 형태로 반환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제곱근은 정수예요, 정수. 1점 몇몇 몇몇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인트 정수형으로 소수점 다 버리고 받아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얘에 대한 제곱은요. s에 4라는 놈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루트라는 값을 넣고요. 얘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2를 집어넣으면 얘에 대한 실제 제곱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자, 일단 n의 제곱근 해서 이 루트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제곱을 했을 때 값이 맞는지. 그래서 제곱은 방금 우리가 이걸로 구했죠.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면 자, 121의 제곱근은 11이고 제곱을 했을 때 121이 나왔어요. 자, 3의 제곱근은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한 1점 몇몇 몇몇 막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 그런 거 인정 안 한다고 했죠. 자, 거기에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121은 제곱근이 있는 제곱의 수가 맞고요. 3은 제곱이 아닌 거죠. 제곱수가 아닌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얘는 이 제곱근에 플러스 2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제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물음을 가져가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루트에다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매스 또 이 루트를 제곱을 했을 때 n과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으면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요. 뭔가를 해줄 건데 여긴 일단은 그냥 널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르면 일단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루트 제곱근에 2를 더한 다음에 제곱을 시켜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곱근에 2를 더한 값을 이렇게 2제곱을 시켜가지고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이게 인트로 변환해야 되네요. 인트로 변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앤서에다 넣을 수밖에 없겠네요. 루트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앤서에다가 넣읍시다. 자, 앤서 변수 안에다가 루트를 제곱한 값이 n과 같은지를 물어봐서 n과 같으면 이 제곱근에 2를 더해서 제곱을 시킬 거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담아 보낼 겁니다. 자,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안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롱으로 전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체 내 테스트가 통과되는지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자, 144와 마이너스 1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저 문제에도 이게 답이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요. 만약에 이거는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지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 이거 앤서 나오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앤서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이 앤서의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도 됩니다. 루트도 싫어요 라고 하면 이 내용이 뭐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더 꼴보기 싫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코드 실행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출 후 채점까지 가봅시다. 나타났죠? 이렇게 한번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거고 어떤 값을 나한테 내놔라고 하는지 일단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 습관에 의해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쭉 푸는 문제 풀다 보니까 분명 제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포를 돌리고 y를 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